여러분, 집값이 참 많이 떨어지는데 그죠? 또 집값 폭락 공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내년에도 올해보다가 더 많이 떨어진다는 전망입니다. 여러분 일단 이거를 한번 보시죠. 2023년 아파트 가격 하락률 전망치입니다.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내년에 마이너스 5%가 떨어진다는 거예요. 마이너스 5%. 전국 집값이 말입니다. 전국 집값이 마이너스 5%까지 떨어진다고 하니 또 시장에는요. 이게 뭐 충격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올해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내년 집값도 또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전망이잖아요. 물론 전망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.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5% 떨어진다고 전망한 사실입니다.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. 올해도 지금 4.4% 떨어진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 내년에 5% 떨어진다고 해요. 2021년 지금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. 아파트는 14.1%가 전국이 올랐습니다. 전국이. 그런데 올해 4.4% 내년에 5% 이러면 후년에도 또 떨어진다 이런 말 나오네요. 또 나올 겁니다 아마. 그러면 여러분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? 야 큰일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게 여러분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분석을 한 건데요. 떨어지는 이유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게 금리에는 장상 없다예요. 이자에는 장사 없다. 이자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. 사실 지금 기준금리가 3%입니다. 3.25%입니다. 대출금리는요. 지금 7%, 8%까지 갔습니다. 그러니 위험하다 이런 얘기 나오죠. 금리가 8%까지 갔는데 돈을 빌려서 집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. 금리를 어떻게 감당합니까? 감당 못하죠.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. 여기에다가 대한민국 경기 비축,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잖아요. 내년 상반기 중에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거죠. 여기다가 부동산 세금 폭탄 정상화 안 됐잖아요. 민주당이 계속 반대하고 있잖아요. 민주당이. 부자 감세 안 된다면서. 아직도 이념 논리에 취해서 저렇게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을 보면 운동권 빨리 정치권에서 떠나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. 대한민국에서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이념으로 갈라치게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.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시기에 미국도 중국도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발부동 치잖아요.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데요. 있는 것조차 쫓아내는 게 이게 이념입니까? 그런 이념은 없어지는 게 좋습니다. 그런 차원이라면 부자 감세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서 좋은 점이 없잖아요. 어쨌든 집값은요. 지금 그렇게 해서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. 마찬가지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. 주택도 2018년에 1.1% 올랐지만 2020년, 2021년에 걸쳐서 여러분 9.9%나 올랐습니다. 그러던 것이 올해 2.4%가 떨어지고요. 내년에 3.5%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. 근데 여기에서 더 심각한 것은요.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.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. 왜냐하면 금매나 급금매가 있기 때문에.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. 내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8.5% 떨어진다는 거예요. 8.5%. 서울은요. 9.5% 떨어진다. 수도권은 13% 추가 하락한다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와, 실거래가 기준으로 더 떨어지죠. 더 떨어집니다. 그런 것을 보면 집값 폭락에 대한 어떤 위험성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.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서울 집값도 어떻게 될까요? 서울 집값. 전국 집값이 5% 떨어지면 서울 집값도 떨어집니다.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은 4% 예상합니다. 4%. 수도권은 4.5% 예상하고요. 지방은 5.5%고요. 전국은 5% 그래서 서울은 4%라는 게 적은 숫자는 아니죠. 여기다가 주택도 떨어진다. 2.5% 떨어진다.
수도권은 3% 떨어지고요. 지방은 4% 떨어지고요. 전국은 3.5% 떨어진다. 그러니까 시장의 집값이 떨어진다니까요.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공포감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.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영끌에서 집을 샀든 그렇지 않든 아마 이자에 대한 부담은 누구나 될 겁니다. 집 살 때 돈을 안 빌리는 사람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클지 저도 짐작이 됩니다. 중요한 것은요. 요즘 같은 시기에 말입니다. 여러분. 요즘 같은 시기에 집값은 아주 유심히 들여다봐야 됩니다. 내년 집값까지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니까 집 내놓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비싼 가격에 팔겠다 하면서 지금 집을 내놓고 있잖아요. 급매나 급급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물론 거래량은 떨어집니다. 게다가 주택 매입을 안 하겠다는 사람 비율도 11월 달에 60.2까지 내려갔어요. 굉장히 많이 내려놨죠. 향후 1년간 동안 집을 안 사겠다가 60.2%예요. 그런데 이럴 때가 기회라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시죠?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. 임장을 해야 된다. 지금 임장만큼 중요한 게 없다. 돈 벌려면 그렇게 시장을 봐야지 그렇게 시장을 안 보는 것도 돈 벌 수 있는 자격이 없다. 발품도 팔고 손품도 팔아야 된다. 그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. 그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 집값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면요. 어떻게 생각하면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회도 반드시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예.